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퇴근길에 나를 따라오는 소름 끼치는 여자.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심령현상이나 공포체험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심령현상이다. 저정이 넘었으니 시간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다.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서야 귀가하는 일도 잦다. 어제는 오늘 휴가인 것도 있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오기도 해서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다. 새벽 1시 반쯤 지날 무렵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바로 그 귀갓길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면 지름길이 된다. 그런데 그 역 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사람 한둘은 앉아있는 곳이었기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병을 입에서 결코 떼질 않았다. 괜히 엮이지 않으려 재빨리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줌마는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제발 좀 그냥 봐달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혹시라도 단순한 자의식 과잉은 아닐까 싶어 걷는 속도를 늦춰봤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줌마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뒤쪽에서 까득하고 뭔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줌마가 아까 그 페트병을 깨물며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찍혔구나 싶었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언제든지 달려서 도망칠 각오를 하며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다. 3분 정도 걸어 곧 있으면 편의점이 나올 무렵이 되자 뒤에 있던 아줌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아줌마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던 순간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고 되받아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 내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것이다. 옆을 지나칠 무렵 뭔가 이상하다 싶더란다.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질 않고 뒤에 따라가는 여자는 딱 달라붙어 걷는데 서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닌가 싶어 따라왔다는 것이다. 편의점에 다가와서 속도를 냈던 건 나를 잡고 편의점에 대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편의점으로 뛰쳐들어가고 여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아줌마는 내가 걱정이 돼서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줌마가 뒤를 쫓아온다고 느낄 때부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곧바로 옆쪽으로 돌아갔다. 조금 무서웠기에 편의점에서 잠시 어물거리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다. 혼자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다. 기분 나빠서 바로 샤워를 하고 새벽에 가장 먼저 오는 쓰레기차에 옷을 버렸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줌마는 그 뒤 여자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지만 혹시 내 뒤에 다시 붙어 우리 집까지 온 건 아닐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 정말로 무서우니까.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이상한 여자. 나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다. 베란다에 나오면 주차장을 끼고 맞은편에는 또 하나의 아파트 B가 보인다. 그리고 그 주차장 옆 길을 따라가면 신호등 너머에 슈퍼마켓이 있다. 베란다에서 보면 바로 앞에 B 아파트가 있고
그 너머에 슈퍼가 보이는 형태다. 오늘은 동생이 집에 묵으러 와서 오래간만에 같이 술이나 먹자고 이야기가 진행됐다. 동생은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물건 사는 게 귀찮았던 나는 집 청소나 해두기로 했다. 대충 정리를 마친 뒤 담배나 한 대 태울까 싶어 베란다로 나왔다. 하지만 담배를 다 피웠는데도 동생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추워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동생이 슈퍼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나는 철없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며 동생을 불렀다. 횡단보도 넘어 서 있는 동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크게 양손을 흔들며 소리치려던 순간 무언가를 눈치채고 말았다. 정면에 있는 비아파트 2층. 내 시선과 일치하는 집 안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방은 내가 이사를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곳이었다. 베란다를 통해 보면 집에 가구 하나 없는 데다 빨래를 널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가 4년 동안 사는 사이 누가 거기 사는 걸 본 적도 없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인가 싶었지만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었다. 그랬기에 단순하게 생활 리듬이 특이한 사람이라고만 여기고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여자만 표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다. 순간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여자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게 되어 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생이 웃으며 잔뜩 싸웠다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가능한 활기차게 내가 한턱 쏘는 거지? 동생을 보며 대답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정면에 있는 저 새까만 녀석은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정면을 다시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말했던 거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며 조금 안정을 찾고 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안심한 탓인지 조금 짜증이 났다. 저 여자는 왜 남의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 소리 해주려는 마음에 나는 커튼을 확 젖혔다. 그러자 정면에 있는 그 여자의 집이 보였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집안에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재빨리 커튼을 닫은 뒤 돌아온 동생에게 달라붙어 울었다. 세 번째 이야기, 병원의 귀신. 중학생 시절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인가 병원에서 주스를 사려고 통원 중에 자주 이용하던 자판기로 향했다. 가장자리 통로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판기였다. 도착하고 나니 문득 자판기 옆에 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주 자판기 주변을 오갔었지만 문을 발견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지만 얼마 더 시간이 흐르고 통원 종료가 임박할 무렵이었다. 또 주스를 마시고 싶어서 그 자판기 앞에 갔는데 옆에 있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뭐지 싶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슬쩍 살펴보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저편에는 왜 긴 복도가 쭉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는 모퉁이도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복도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잠시 바라봤지만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시시하다 싶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 그림자는 나를 향해 걸어오는 듯했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지만 아직도 거리가 좀 있어서인지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른팔만 이상하리만치 길어서 땅에 팔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가온다. 섬뜩해져 뒤로 물러선 순간 천천히 걸어오던 그 녀석이 갑자기 어정거리며 이상한 걸음걸이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주스도 사지 않은 채 대합실로 달려갔다. 그 후 그 자판기 근처에는 통원이 끝날 때까지 발신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른 채 지나간 셈이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아니었던 그런 무서운 광경은 다신 보고 싶지 않다.